그래서 그때 가면 연금소득이 가장 유망하다. 두 번째, 그러면 그때까지 뭐 어떻게 준비하느냐? 저 연금이라는 건 좋겠는데 그러면 금리는 아닌 것 같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한번 보자 이거죠. 기회. 자, 기회. 일단 전제는 뭐다? 전제는 금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부동산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필요하면 집은 살 수 있는데 나중에 사고, 두 채, 세 채 갖고 이걸로 장사할 것은 그런 시대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 자, 한번 봅시다. 아까 이 단계에서 기업들이 이익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기업의 이익이 좋은 시기다. 지금이. 그러면 기업의 이익이 좋으면 잘 되는 것에 투자를 해야 되는, 기업에 직접 투자를 해야 된다. 개별 주식 사지 말고 펀드 해라 이거죠. 응? 왜?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고 그러면 이익 증가하고 그 이익이 쌓이면 어떻게 돼? 기업 가치가 좀 증가하니까 기업의 가치를 담는 주식을 사두는 게 펀드라는 거지. 펀드에 투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위험하더라도 싫은데요, 금리? 이건 위험하지는 않지만 길게 보면 수익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위험해지는 거야. 편안하게 망하는 거야. 왜? 그냥 편안히 금리를 계속 하는 거는 정말 편안히 망하는 거야. 워낙 금리가 낮기 때문에 위험을 지고 위험을 관리를 하더라도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투자에 밀려가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해되죠? 그런데 지금 기업의 이익이 좋은 시기란 말이지. 위로도 부양 비율이 적고 밑으로도 부양 비율이 적어요. 그리고 내수도 지금 좋아. 생산하는 사람도 많아. 저축도 많이 해. 이해되지? 답은 하나예요. 그런데 향후 한 10년, 15년을 보면 인구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상대적으로는 지금 이런 단계야. 상대적으로. 근데 이게 좀 더 진행되면 이렇게 가기 전에 어떤 단계가 오냐면 이 볼록한 게 위로 볼록한, 그러니까 가령 이런 단계가 있다라는 거지. 여기에서 이제 볼록한 게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그래서 이때는 생산의 기간 동안에는 밑으로 볼록한 것보다 위로 볼록한 게 좋아요. 왜냐하면 부장이 신입사원보다는 소득이 높잖아. 소비도 많이 하고, 그치? 저축도 많이 할 수 있고. 이해되지? 임금도 높고. 그렇잖아요. 생산의 기간 동안에 은퇴하기 직전에는 여기만 잘라 보자면 이런 형태보다는 이런 형태가 더 좋아. 그래서 한동안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간다라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당분간 자산 수요자가 늘어날 거야. 저축 늘어나고 생산 늘어나고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기업의 전망도 당분간은 좋아요. 근데 투자 대안도 없어 사실. 부동산 옛날은 부동산 한창이었는데 부동산 누가 장기적으로 좋다고 보냐 이거지. 이런 근거에 의해서 본능적으로. 이해되지? 그래서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야. 또 한 가지는 기업의 이익이 많이 나는데 그걸 왜 안 투자하냐 역으로. 무조건 위험하냐. 아니다라는 거. 두 번째는 이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게 돼 있어. 자, 포트폴리오 조정. 어떤 포트폴리오의 조정이냐?
은퇴하면 자산을 처분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한 약 80억? 15%에서 20%. 이게 부동산 자산이고 한 가게의 자산 형태를 보니까 이게 금융자산이다라는 거지. 근데 이건 우리나라가 그렇고 선진국을 보니까 선진국을 보니까 한 부동산 한 40, 금융자산 60, 뭐 대략 이런 형태라는 거지. 부동산 50, 금융자산 50 이런 비율이에요. 그렇죠? 선진국.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러면 부동산이 이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빠질까?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 그쵸? 자산을 처분할 수밖에 없다 그랬어. 은퇴자가 많아지면. 그러면 이렇게 간다는 거는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람이 계속 많아진다는 건데 자산을 처분하면 부동산 자산은 빠진다라는 거지. 금융자산 쪽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따라갈 것인가? 갈래? 돈이 오는 길목을 지킬래? 돈이 오는 길목을 지키는 게 맞아요. 금융자산을 갖고 버티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돈이 어차피 몰려오게 돼 있다라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뭐 주택연금 한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대세적으로는 왜 우리가 투자에 할 수밖에 없냐? 첫째, 저금리다. 버틸 수가 없다. 둘째, 투자 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이런 겁니다. 셋째, 기업 뭐 실적이 좋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증거를 좀 자료에서 찾아본다면 여기 차트에서 보면 인구인데 40에서 64세가 전 인구 대비 비율이 이게 이제 저축을 많이 하는 중년 이상의 그리고 은퇴하기 전에 비율이 인구층이 점점 두꺼워져. 당분간 2020년에서 30년까지는 그러니까 저축할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건 뭐야? 계속 금융자산 쪽으로 돈이 계속 유입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서 잡고 기다리고 있으면 당연히 간다. 국민연금만 해도 지금 주식시장에 국민연금 기금이 지금 280조 되는데 2040년대인가요? 신문 최근에 기사 났죠. 한 근 3천조까지 가잖아. 기금 자체가. 그리고 저금리 지금 이게 시중금리의 트렌드인데 이때가 IMF 때고 몇 달 재배하면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이거지. 포트폴리오 조정 예상 빨간 게 부동산이고 나머지가 이제 비부동산 혹은 금융자산인데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유독 높다 이거지. 우리나라 부동산이 이 계속 이렇게 간다 한들 얼마나 더 먹겠냐라는 거예요. 빠지었을 때 하락폭이 큰데 문제는 부동산 가격이 지금 너무 높다는 것도 문제지만 부동산을 말고 은퇴자들이 가진 다른 자산이 없다라는 이 다른 자산이 있으면 집값을 버텨가면서 이거를 쓰고 살 텐데 아니다라는 거지. 공급자로 돌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고령화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건 한국 노인 나라다. 10명 중 4명이 노인인데 뭘 엄청난 사회복지 비용 이렇게 인구층이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선일보는 뭐냐면 일본의 사례를 들고 고령화의 무서움을 모른다. 그래서 LG경제연구원에서 2030년대 우리가 일본보다 더 빠른 고령화 저출산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모델을 우리 통계 전망치에 녹여서 보자면 우리는 2030년도에 마이너스 성장한다라는 거죠. 마이너스 성장하는데 금리가 높을 수는 없고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그래서 이거는 2007년 경제개발원에 보면 이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예측된다라는 거예요. 예측. 그래서 수축기 사회를 갈 때는 이 자산 10억 맡겨봤자 월 60, 0.7%의 이자가 안 나오고 살 수가 없죠. 지금은 10억 하면 얼마야? 4천만 원. 월 한 300 몇십은 은행에 넣어놓고도 꺼내 쓸 수 있는데 이때는 한 푼도 못 꺼냈습니다. 자산이 그냥 자산대로 있는 거지. 이해되죠? 이때는 이런 거지. 그 전원일기 할아버지 그 노인네한테 땅 10,000평이 필요 없다 이거야. 그냥 땅은 1,000평 있는데 대신 제가 그냥 수확하고 다 하고 그래갖고 장에 가서 다 내다 팔고 그래갖고 당신한테 당신 호주머니에 매월 200만원씩 한 번도 안 거르고 줄게요. 그러면 그 전원일기 할아버지 맨날 돌아다니면서 뭐 가끔 관광도 가고 뭐 다방 가서 오봉 아가씨랑 농담 따먹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냐 이거지. 나이 들어서는 그 밭 다 갈 거야? 자기가? 아니잖아. 그래서 일본은 이렇고, 그래서 기회는 포트폴리오 조정이 있을 거고, 소극적 의미로는 금리만으로 자산을 불리기가 어려워졌다. 두 번째는 기업의 이익이 나가고 있고 당분간 늘 거고, 세 번째는 투자 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거고 돈이 갈 데가 없고, 네 번째는 포트폴리오 조정이 있고, 그리고 국제적으로 뭐 중국이 당분간 성장을 한다라면 그 앞마당에 딱 우리가 좋잖아. 그런 것도 어부지리도 있고 기업 경쟁력도 좋고, 그렇죠? 그래서 한동안은 좋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우리 성장의 관점에서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투자 시장으로 가는 게 맞다. 적립식 투자가 개별 기업에 하는 투자가 아닌 적립식 투자가 좋고, 그렇다면 단기 투자는 뭐 이렇게 하면서 결국 성장한다라는 것에 믿음이 있다라면 이렇게 갈 텐데, 단기 투자는 내가 뭐 높을 때 팔고 나와서 낮을 때 들어가고 이런 거를 꿈꾸지만 이거는 누구도 이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은 없고, 그렇지? 대박 맞은 사람은 있어요. 대박이라는 건 운이라는 건데 이게 실력으로 성공한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단타는 위너와 루저가 반반인